예로부터 게를 이용한 요리는 밥도둑이란 별명이 붙으며 입맛을 사로잡았다. 꽃게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쯤 알차고 쫀득한 맛이 일품인데 그중에서 간장게장의 인기가 가장 높다. 19세기 초 여성 생활백과 규합 총서에도 게장 담그는 법을 실었는데 조선 철종은 수라상에 게장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때 게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참게를 사용했고 그보다 큰 꽃게는 살이 많아 살을 발라먹는 요리, 즉 탕, 찜, 무침 요리로 이용했는데 현대에 와서 꽃게로 만든 게장은 게장 국물뿐 아니라 게살의 독특한 맛이 첨가돼서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인천에서 백길로 2시간 30분 떨어진 서해 북단의 섬 연평도. 바다 위를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평평하게 뻗은 형태라 해서 그 이름이 지어졌는데 국내 최대 꽃게 어장으로 더 알려진 섬이다. 꽃게철이 다가오면 연평도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꽃게는 금어기 7, 8월을 제외하고 봄 한철, 가을 한철 잡을 수 있는데 가을 출어를 앞둔 8월 말 출어 준비를 마친 배는 속속 항구에 정박하고 마지막으로 어구를 손보느라 분주하다. 무태 있다가 이곳 연평도로 모여든 선원들은 꽃게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선장들 역시 긴장과 설렘으로 내일의 출어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에서는 출어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먼저 바다로 출발할 수 없다. 6시가 되면 선장들은 이곳 해경경찰서 선박 출입 통제소로 모여든다. 북방 한계선 NLL과 가까운 탓에 이곳에서는 군부대와 해양경찰로부터 조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6개월 만에 첫 출어. 이때부터 만선에 대한 경쟁은 시작된다. 꽃게 어선으로 허가받은 배는 55척. 연평도 남쪽 바다 일정한 조업구역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꽃게의 길목을 찾는 것은 어획량의 성패가 가려질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꽃게잡이는 해양경찰과 옹진군청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데 북방 한계선, 즉 NLL 조업구역에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가을 꽃게는 구역 안에서, 봄 꽃게는 가장자리에서 잘 잡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선실. 선장의 손놀림은 빨라지고 순식간에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원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엔진을 2개 다는 배가 많은 것도 모두 자리 경쟁 때문이다. 줄을 다 두는 거죠. 뭐 나올 때 보면은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별로 좀 배가 속력이 안 나가는데 잘 나가는 배들은 뭐 한 20노트까지 나가는 배가 있어요. 이제 한 발짝으로 더 빨리 나가야 아무래도 요리하니까 이 스타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어탐기가 있지만 무엇보다 선장의 판단과 느낌으로 바닷속 꽃게의 길목을 찾는다. 마침내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고 240발, 400m가 훨씬 넘는 틀은 꽃게 길목에 정확히 던져진다.
보통 어선 한 척당 대개 15개 틀을 던질 수 있는데 처음 던져진 자리가 이번 조업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연평도에서는 틀이라고 부르는 꽃게잡이 그물 닷자망을 사용하는데 그물 양쪽 끝에 닻을 달아 수심 20-30m 바닷속에 고정시켜 놓은 전통 어법으로 꽃게는 조류에 떠밀리다가 그물에 걸린다. 그물은 대개 다음 날 걷는 편인데 조석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 잘 잡힌다. 닷자망으로 잡은 꽃게는 안강망, 유자망 등 다른 그물로 잡은 것보다 신선도가 높다. 게다가 연평도 꽃게는 씨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어 꽃게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표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봄에 대풍을 맞은 이후로 연평도에서 꽃게는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3시간 정도 걸려 틀 하나를 올렸지만 그물에는 꽃게보다 더 많은 해파리. 이런 해파리는 선원들에겐 작업만 더디게 만들 뿐이다. 점점 구경하기 힘든 꽃게,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해파리들. 연평 항구로 돌아오는 선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날 저녁 항구에서는 그물을 정리하느라 몹시 분주하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물에 걸린 꽃게는 바로 선별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연평도에서 한 해 3만여 톤, 현재 326톤과 비교하면 그동안 꽃게는 많이 줄어든 양이다. 연평도 어민들은 꽃게가 잡혀야 연평도의 돈이 돌고 꽃게는 꽃게잡이 배 선주, 선원뿐 아니라 연평도를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그래서 줄어든 어획량으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간다. 최근 북방 한계선 NLL에서의 중국 어선의 침범은 이곳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다. 북한도 남한도 갈 수 없는 곳 NLL에 중국 어선의 수가 날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 바로 3월과 9월 이곳 연평도를 회유하면서 어민들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던 꽃게의 감소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이 봄에는 저 서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꽃게를 다 그때는 이제 중국 배들이 이 주로 서쪽에가 많았거든요. 연평도 서쪽에가 많았거든요. 봄에는 그쪽에서 오는 꽃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가을녘에 그 배들이 한 8월달, 9월달까지 이 연평도 이 동쪽에서 많이 잡았다고요. 그때는 이제 가을에는 동쪽에서 내려오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다 잡아버리니까 잡을 게 없는 거지. 잡식성으로 탐식성이 강한 꽃게. 세계적으로 4,500여 종의 게가 있고 우리나라에만 183종의 게가 서식하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단연 꽃게가 아닐까. 꽃게 산란기는 6, 7월.
암컷의 냄새를 맡고 수컷은 주위를 맴돌다가 암컷에게 붙어 다닌다. 그러나 꽃게는 암컷의 껍질이 딱딱한 상태에서 교미를 할 수 없는데 붙어 다니면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 암컷이 탈피해서 몸이 부드러워질 때 마침내 교미의 시간은 다가온다. 이때 암컷이 상처를 입으면 채 교미도 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수컷은 최대한 암컷을 보호한다. 드디어 암컷이 교미를 허락하면 교미는 오래도록 이루어지는데 암컷은 이 정자를 지니고 있다가 10개월 후 수정란을 만든다. 이때 외포란된 알이 잘 부화될 수 있도록 어미는 알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서 20일을 지낸다. 마침내 어미 몸에 붙어있던 유생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부른다. 유생은 탈피를 통해 자라는데 한 번 탈피하면 몸이 배로 커지고 15번 정도 탈피를 거치면서 어미 개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꽃게 양식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 (2004년) 갑각류 연구센터에서는 인공종묘의 조기 생산에 성공했다. 그동안 꽃게는 산란이 늦어 상품화 가능 크기로 기르지 못했는데 자연 산란기보다 2~3개월 빠른 4월에 새끼 꽃게를 산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꽃게는 탈피하면서 자라는데 수온이 15도 이하에서는 성장이 중단돼 탈피하지 않고 20도 이상 돼야 자란다. 이것을 이용해 수온과 햇빛을 조절해서 성숙도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한 새끼 꽃게는 모두 26만 마리. 그중에서 16만 마리는 서해수산연구소 꽃게 양식장에서 시험 양식을 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영종도에 2만 1,000평 규모의 축제식 양식장을 조성해서 본격적인 시험 양식을 벌였는데 꽃게 양식이 성공한다면 꽃게의 풍흉에 관계없이 생산 공급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도 저렴하게 꽃게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첫 시험 양식 결과 입식 당시 0.04g이었던 종묘는 210g까지 자랐고 생존율은 25%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축제 식 양식장을 이용하면은 그 성장이라든가 사육 기술은 뭐 다 개발이 됐다고 싶습니다. 단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좀 낮아가지고 생산량을 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고. 연평 장군이 모서시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가 만선기를 꽂으면 자연히 흘러나오던 뱃노래. 그 뱃노래가 연평바다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길 꿈꾸며 오늘도 연평도 어부들은 힘차게 바다로 향한다. 연평